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선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딥스테이트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진영이 뭐 끝까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2020년 팬데믹이 터지면서 트럼프가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팬데믹도 없고 큰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상대가 바이든이라는 전제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레이트 나이트 쇼, 그러니까 심야 토크쇼에 나와서 건재를 과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는 모습이 거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시대 최고 저널리스트로 막 평가받고 있죠. 터커 칼러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 도난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뭐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는 드디어 뭐 트럼프를 또 이렇게 대선 후보 자격에서 박탈시키는 움직임인데요. 일리노이주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측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결정 효력을 유예했는데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수뇌법원 트레이시 포럴 판사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대선 결과에 불만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 의회 난입인데 그 사건도 제가 볼 때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예요. FBI가 관여를 했어요. 주동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이슈와 관련해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일단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다음 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일리노이주 유권자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 유권자는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면서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평화롭게 시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FBI 요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워싱턴 DC 그 경관들이 들어오라고 했고 이게 이미 다 만천하에 공개됐고 그래서 그 큐아난 샤만도 풀려난 거 아니에요? 다 이미 FBI가 관련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대답도 못했잖아요. 너네가 주도했어 안 했어? 난입 사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묵비권 왜 행사합니까?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 너네 FBI 분자들 심었어 안 심었어?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심리가 그리고 판결은 선거 이후에나 그러니까 2024년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죠. 트럼프는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이어 재임 중 발생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그리고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면책 특권에 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하고 관련된 트럼프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이제 굉장히 기쁜 뉴스죠. 그러면서 이 사건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로 제한되는지 이런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측은 다음 달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은 4월 8일까지 특검 측 입장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측 최종 변론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 뒤에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가 유리한 상황을
정말 이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이렇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자신의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약화할 수 있는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든지 일단 관련 재판을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선거 이후에 이렇게까지 지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편으로 더 기울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적어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뭐 3개월에서 반년 정도 지연될 거라는 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주장을 배척한다고 해도 이건 큰 승리라고 그렇게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법조인들이 2024년 11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금 이제 9명이지만 이제 존 로버츠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5대 4고 에이미 코니 베렛이 지난번에 그 국경 관련돼서 좀 실망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도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트럼프 쪽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잖아요. 또 그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6대 3이고 기본적으로 존 로버츠도 아마 이거는 6대 3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11월까지는 이렇게 선거를 무난하게 이렇게 가서 11월 선거는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셀프 사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당선되면은 뭐 내년 1월 20일 백악관에 들어선다면요. 나중에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상소를 받아들여서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트루소셜에 이렇게 했었어요.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대통령 되느냐 이런 면책 특권이 없다면 그리고 이게 다 정치 수사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측은 신청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력 중지 처분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좋아할 만한 뉴스인데 매치 머카노 트럼프하고 앙숙이죠. 매치 머카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리고 그동안에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1인자 자리에서 미치 머카널이 물러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올해 82세입니다. 진작 나갔어야죠. 그리고 뭐 회견 중에 이렇게 막 얼어붙은 모습이 몇 차례 찍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망신을 당했는데 맥커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이 사람 미치 머카노 여기 이렇게 보이죠. 미치 머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기득권이고 평생 그냥 정치인만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가는 그런 분인데 뭐 트럼프하고는 계속 엇박자 많이 났죠. 예, 엇박자가 많이 났고 뭐 여러모로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카노 원내대표는 1985년 상원에 처음 입성했고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85년이면 그리고 2006년에 공화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9번 연속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좀 문제예요. 미치 머카노도 문제고 또 올해 84세인 민주당 소속 난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문제인데 원래 정계 은퇴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오는 11월 하원의원 선거 재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폴리티컬은 이렇게 썼어요. McConnell lasted longer than most, but he couldn't outlast Trump.
맥코넬이 정말 오랫동안 상원에 있었지만 트럼프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예. Isn't Mitch McConnell's party anymore. 이제 미치 맥코넬 당이 아니고 트럼프 당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한 2015년부터는 사실상 트럼프 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은 완전 접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시건까지 연달아 다 승리했고 다음 주 화요일 3월 5일이면 트럼프가 승부를 끝낼 거예요. 니키 헤일리가 결국에 트럼프를 지지할 겁니다.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트럼프가. 맥카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헛소리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McConnell tells Johnson to stop worrying about border and fund Ukraine. 국경 걱정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미친 사람 같아요. 군사에 군 예산이나 미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국인들한테는 왜 자꾸 우크라이나 도와주려고 그래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미치 맥커넬이. 전 진짜 이해 안 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딥스테이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쫓아내야 돼요. 정말. 공화당원 중에서도 문제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미치 맥커넬은 진짜 나가서 오늘 정말 너무 기쁜 날이에요. 사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가 위스콘신주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시작했어요. 위스콘신주에서만큼은 좀 트럼프가 밀리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45%대 42%, 3포인트 차로 이렇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네바다 보면 트럼프가 10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9, 조지아 트럼프 9, 애리조나 트럼프 6, 펜실베이니아 트럼프 5, 위스콘신 트럼프 4, 미시간 트럼프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여기에요. 예, 조지아. 그러니까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요 세 개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승부 끝난다고 봐요, 저는. 지금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에서 이렇게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자, 그리고 18세에서 34세 젊은 층 사이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악시오스가 제너레이션 랩하고 손잡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52% 응답자 52%가 저희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는 48%입니다. 예, 트럼프가 살짝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 전 그 12월에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서는 트럼프가 49대 43으로 오히려 앞섰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미셸 오바마를 가장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조 바이든이 만약에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은요. 그 가능성이 남아 있죠. 지금 81세고 인지력이 과거 같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셸 오바마가 가장 인기가 높고 특히 이제 로버트 허 특검 그게 컸어요. 예. 기억을 못 한다. 자기 아들 보 바이든이 언제 죽었는지, 장남 보 바이든이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부통령을 언제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로버트 허 특검이. 그럼 맘머스 때 여론조사에서는 48%가 바이든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허 특검하고 바이든 간 인터뷰 그 트랜스크립트를 지금 달라고 그 공화당 연방 하원이 소환했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든한테. 내용이 자세히 나오겠죠. 바이든이 얼마나 인지력이 안 좋은지, 기억력이 안 좋은지요. 안티 트럼프 언론인 드러지 리포트조차 McConnell to step down. McConnell이 물러난다. Was last bulwark against MAGA succession race.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었다는 얘기죠. 마가 무브먼트를 좀 안 좋아했던 분이에요. 미치 McConnell. 자, 그래서 보수 논객이고 역사가죠. 예,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빅터 데이비스 핸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후버 인스티튜트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Biden is melting down while Trump is having greatest political recovery since Nixon.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컴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컴백이라는 표현이 좀 다르다고 봐요. 뭐 닉슨 이후 최고의 컴백이라고 하는데 닉슨은 사실상 완전히 컴백했다고 보기 힘들고 트럼프는 컴백이라고 부르기 그런 게 줄곧 인기가 많았거든요. 당내에서. 예, 그래서 컴백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